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일본 내 목소리는 이제 우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에서 일시적 한정적이었던 불매운동 등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관광 보이콧은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2조 5천억 원 이상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3억엔 약 8,185억 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일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자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소도시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일본 매체가 납득하기 힘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며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 나라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인들은 인색하고 당일치기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이 쓴 돈은 5,842억엔 약 6조 3,741억 원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일본 매체의 기사를 억지스런 정신승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 여행 보이콧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특히 일본 여행이 과도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지출액이 세계 6위였습니다. 일본은 GDP가 세계 3위이고 경제력은 우리의 3배를 넘고 인구도 2.5배나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해외여행자 지출액 순위는 7위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낮았습니다. 한국은 매년 여행 수지 적자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당 서비스 산업에서 15.2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도한 해외여행으로 매년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수지 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에 간 한국인은 3.1배로 늘었는데 반면 한국에 온 일본인은 겨우 7%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에 여행한 한국인이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보다 464만 명이나 많았습니다. 2013년만 해도 관광사업이 취약했던 일본은 불과 5년여 만에 관광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일본 여행은 한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일본 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줬고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팀원이 추석 여행지로 지난해 일본 오사카가 2위, 후쿠오카가 3위, 도쿄가 6위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오사카만 9위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현저히 급감하며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서울 후쿠오카 노선도 편도 항공권이 10,000원에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5일 추석 때 일본 여행은 급감한 반면 국내 여행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호텔 및 리조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 대비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추석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예약률이 늘었습니다. 기차 여행도 약 39%가 증가했고 테마파크가 640%, 체험 및 레저 스포츠 상품이 143%, 아쿠아리움은 78%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였습니다. 아직 한국은 관광지에 대한 경쟁력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추진하는 다음 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은 아베 정권의 반한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 유니클로 매장 매출 격감과 폐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유니클로의 다음 한국 계획에 대한 우려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유니클로 월계점이 9월 15일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기에 일부에서는 해당 지점이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유니클로를 보유한 패스트 리테일링은 불매운동과 관계없다고 강조하지만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니클로는 2005년 한국에 첫 출점한 후 올해 7월 말 시점까지 187개 지점을 운영 중인 상황이었으며 2018년 8월 기준 한국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약 1,400억엔에 달하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실적 호조로 점포수는 증가세에 있었기에 향후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월계점 외에도 AK플라자 구로 본점이 8월 31일 퇴점하고 서울 중심부의 종로 3가지점도 10월에 점포를 폐쇄하는데 이는 임대 계약 만료가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았다는 시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최고 재무책임자가 한국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불매운동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한국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의 주요
신용카드 회사 8개사의 7월 유니클로 매출액은 70% 감소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유니클로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인해 종업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를 실시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에 한국 유니클로의 앞길이 어두운 상태이며 불매운동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의 2018년 8월 연결 매출액은 2조 1,300억 엔으로 한국 유니클로의 비중은 전체 매출 비중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생기는 판매 부진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력 사업인 일본 국내 유니클로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해외 유니클로 실적이 크게 견인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유망 시장인 한국에서의 전망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사태임을 지적합니다. 이미 일본 국내에서의 매출이 포화 상태에 있고 큰 성장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 유망 시장인 한국에서의 실적 악화는 모 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의 해외 시장 전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이런 배경으로 유니클로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한국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큰 타격이고 이와 함께 우려되고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바로 자매 브랜드인 GU의 한국 전개에 지연이 생기는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1호점이 탄생한 GU는 유니클로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판매해 인기를 누렸고 2019년 8월 3분기 기준 GU의 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나 호조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GU는 해외에서 2013년 중국 상하이 입점을 시작으로 이후 대만, 홍콩을 포함하여 2018년 8월 말 기준 20개 점을 운영 중으로 한국에는 2018년 9월에 첫 진출을 했고 8월 30일에는 한국에 2호점을, 9월 6일에는 3호점을 오픈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세력을 확대하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그런 상황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현재 불매운동의 주요 표적은 유니클로이지만 자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GU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2호점과 3호점은 기존의 유니클로 매장 바로 옆에서 함께 오픈했는데 이런 유니클로와 GU의 결합 출점 전략은 국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로서 관심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GU가 유니클로와 함께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나마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매운동이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GU는 그렇지 않다며 단번에 한국의 전 지점이 폐쇄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GU의 해외 진출 전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사는 유니클로에게도 GU에게도 한국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부주의한 발언 등이 또 있게 되면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를 BK뉴스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면 일본에서의 내수 성장이 불가능한 유니클로의 모회사 상황에서는 해외 진출이 핵심인데 전망이 아주 좋았던 한국에서 망하고 해외 진출 전략에 찬물 끼얹기 싫으면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앞으로는 그 입 다물라는 조언을 유니클로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듯합니다. 아베와는 다르게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국에서 유니클로의 모회사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BK뉴스 역시 자유의지를 가진 소비자의 자격으로 GU